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족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일단은 하는 차원 정도의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가족력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있어요. 병원이죠, 병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미국 병원을 갔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력이에요. 배가 아파서 가도 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가족력에 있니 너? 그랬더니 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가족력이, 여기서 말하는 가족력은 이제 할아버지 정도, 외가나 친가의 3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없다 그러면 너무 얼굴이 환해지고요. 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도 그만큼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을 굉장히 강요하죠. 하나의 예로요, 가족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옛날에 브래드 피트의 여자 부인이었나 그랬죠. 근데 그분이 유방암과 자궁암의 가족력이 있었어요. 검사를 했더니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유전자 검사가 되는데 확률이 90 몇 %대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방으로요, 그 유방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자궁도 적출하는, 그때 나이가 40대 정도. 그런데 그게 여자 배우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 배우를 떠나서 여자에게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용기고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해서 되게 건강한 선택에 대한, 그분은 또 입양을 많이 하셨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제 그런 배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가족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알았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객관적인 사실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는요, 중독이 굉장히 유전력이 강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부모님들이요, 우리 대상자도 그렇고요, 나는 도박을 좋아하는 정도야, 아니면 나는 주식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그것도 가족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술만 좋아해. 그런데 너는 왜 도박을 하니? 그것도 가족력이에요. 중독으로 치자면. 마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대가 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대가 걸러지는 경우. 그러면 할아버지 때, 그리고 외가도 마찬가지겠죠. 50대 50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흉도 아니고요. 그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이해.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라는 거고 더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암에 걸렸던 분들이 가족력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한 명도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우리 중독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가족력은요, 도박이면 도박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했고 넌 중독자야, 난 좋아하는 정도야, 이것도 가족력이라는 거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술을 좋아하고 술만 좋아했을 뿐이야, 너는 왜 술이 아닌 도박이야? 그러니까 가족력이 아니야? 아니요, 가족력입니다. 그것도요.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독적 성향, 조금 더 큰 범위로 말하면 자극추구형일까? 그런 거죠. 그 자극추구형의 뇌를 갖고 있는 기질, 그러니까 기질이 가족력이 있다고 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가족의 특성도 가족력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 교육에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간이 짜냐 싱거우냐를 내가 우리 집의 특성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그 간에 맞춰서 결혼해서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 전에, 또는 반찬을 나눠 먹는 경우 다른 집 음식이 어떤지 잘 모를 때 내가 먹는 음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말투, 아빠가 날 잘못해서 때렸다는 폭력, 이것도 가족력에 포함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옳다고 믿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박 문제가 터져서 이런 문제를 개입을 하고 제3자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분리를 하고 가족 구조를 해석하다 보니까 엄청난 가족력들이 나오는데, 그 가족력을 가족도, 보호자도, 부모도, 당사자도 도박 문제랑 별개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우기면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족력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안이 전통적으로 뭐 종교를 강조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는 다 기독교야. 그러니까 너도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가족력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에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잠깐 조금 죄송한데, 종교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 이것도 가족력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 집안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집은 어떨까? 어떤 게 기준이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해? 우리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독립이 안 된대. 그것도 잘못된 가족력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족력은요, 그 집에 있는 특성인데, 좋은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특성일지 좋은 특성일지는 비교를 해보고 누군가에겐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를 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왜 분리를 안 해요, 그 집은? 근데 우리 집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4대가 같이 사는 집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우리 집이 전통이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고, 뭐 며느리는 밥을 줘서 올린다고 할게요. 이게 어떻게 이게 좋은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점이 훨씬 많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력은요, 의학적인 그 유전자, DNA에 섞여 있는 그 부분도 중독에서는 가족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회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특징들을 파악할 때 도박의 특징 말고요, 이 친구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혼자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이 상담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 역시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는 내성적인 부분도 가족력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음식이 짠지 안 짠지는 내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음식 먹어보라고. 그런데 이 도박만 고쳐주세요, 도박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족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걸 잘 하시는 가족도 있고, 뭐 우리끼리는 비밀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뭐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상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이야기를 꼭 상담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도 웃으면서도 야, 우리가 그랬다니까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만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가 왜 잘못된 가족력이 많은지를 알게 된 건 유교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가족의 이야기를 남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게 암묵적으로 중독자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꽁꽁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알려라, 나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썩어 나가겠죠. 일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재밌는 얘기로 제가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가 쉽게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가족력은 이런 겁니다. 고쳐야 되는 나쁜 가족의 습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보수적이었으니까 주말의 명화 같은 거라면 외화를 보면 뭐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쵸? 그러면 포옹을 하거나 그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 뭐 서부 영화를 보다가 그런 영화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기침하고 딴 데 봐야 되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이게 나쁜 가족력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쉽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도박 얘기를 갖고 와볼까요? 얼마든지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번은 뉴스에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도박, 비트코인, 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뭐 청소년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가족력,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가족은요, 하면서 분위기가 사해지고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끼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가 회식을 하러 이제 가족 모임과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대중식당을 가면서 당연히 가족과 몇십 명이 모여서 도박 중독 가족과 대상자들이니까 하하호 하면서 우리 대상자들은 막 도박 얘기를 해요.
단도박이, 그때 그랬었잖아. 단도박이 중요하지. 그러는데 어떤 부모님들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요, 어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와서 도박 얘기하지 말라고, 디귿자도 들어가는 얘기 사회에 나와서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안에선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단도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와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막 말리고 다니고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셨던 아주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오늘의 주제의 가족욕이라는 거예요. 도박의 유전자, 중독의 유전자만 준 것이 아니라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가족과 대상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놓고 이야기하셔서 판단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무조건 옳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건 고치는 게 올바른 가족이겠죠. 자, 우리 집에서는 항상 물을 엄마가 떠와. 이거 잘못된 가족력이라는 거예요. 물은 먹을 사람이 떠오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가족력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일단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우리 집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 도박 문제 빼고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가족들은 인정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